먹거리 엑스파일 말 그대로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진행할 거예요. 저는 수의영양연구소에서 개와 고양이의 영양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재 수의사라고 합니다. 고양이 사료 고르실 때 탄수화물 비율은 대부분 35% 이하로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데, 탄수화물 그 수치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댁에서 제일 많은 단백질 빼고, 그 다음에 지방 빼고, 조해분 빼고, 조섬유 빼고, 수분 함량 빼주게 되면 그럼 그 나머지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뭐 쉬워요? 적어주세요. 뭘 쉬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니 중요한 탄수화물을 네. 사료 포장지에는 적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그러면 뭐라고요? 100에서 조단백 빼주고, 조단백 빼고, 조지방 빼주고, 조지방 빼고, 조해분 빼주고, 조해분 빼고, 조섬유 빼주고, 조섬유. 예. 그 다음에 물 빼주면 됩니다. 수분. 수분 함량도 들어있나요? 네, 표시돼 있어요. 네. 수분 10% 이하 이렇게 예, 예. 그러면 빼주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고양이 사료가 탄수화물이 35%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극단적으로 좀 낮은 탄수화물 함유가 35%. 네. 네, 당뇨 사료 같은 경우는 뭐 25%까지 낮추기도 해요. 아. 이게 왜 구해야 되냐면은 칼로리를 구하려면 탄수화물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치. 그렇죠. 네. 근데 안 맞아요. 나와 있어요. 그레인 프리 같은 경우는 펫푸드 포럼 같은데 좀 그레인 프리를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레인 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레인 프리, 뭐 글루텐 프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그게 왜 나오냐면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글루텐 알러지 같은 거 사람에 많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500명당 1명꼴로 나옵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보호자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글루텐에 대해서 소가리를 하면 개와 고양이도 글루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글루텐 프리라는 말은 글루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레인 프리라는 말은 곡물이 없다라는 게 좀 네. 설명을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사료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고양이 사료의 50% 이상이 글루텐 프리, 그레인 프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알러지나 소가리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진 않아요. 네.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괴될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을 네. 부으면 네. 몇 도씨 이상? 100도씨 이상? 그냥 중탕에서 먹이시면 좋은데,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가놓고 한 15분 정도 있으면 사료가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줘요. 그리고 네. 키튼 같은 애들이 아직 치아가 다 안 나온 애들은 말랑말랑하게 해서 수저로 으개면은 이제 비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주기는 그 하는데 영양소가 파괴되진 않는다? 별로? 파괴되진 않습니다. 근데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전에 펫숍 같은 데서. 어디서요? 펫샵. 펫샵. 예, 이게 물에 불려줬었을 때 그 물에 녹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 물을 너무 많이 부었었을 때 그 위에 물을 따라 버리고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제 와전돼서 물에 불려주게 되면 영양소가 손실이 있다. 왜냐면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물에 다 녹거든요. 그렇죠.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말은 네. 비타민이 물에 녹는 비타민을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물에 불려서 그 물까지 같이 먹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말이 와전된 건데, 그렇죠. 예전에 펫샵이나 어떤 네. 아이들을 주는 입장에서 네. 지금도 많이 불려서 먹어요. 그러니까 불린 다음에 그걸 물을 버리면 안 되는데, 물을 버려서 그 그렇죠. 비타민 같은 것들이 네.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흡수하니까. 근데 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식사 시간이 30초에서 1분이에요. 다 먹어버리는데 갑자기 성대모사. 고양이는 여러 번 나눠 먹잖아요. 네. 5번에서 30번까지 나눠 먹는데, 이제 물에 불려서 주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오래 냅두게 되면 이게 굳어버리죠. 세균 같은 것들이 막 번식하는 온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불려 먹였을 때는 양을 좀 조절해서 불려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게 곰팡이도 피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그래요. 네. 일단 10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월 미만의 어린 고양이들이라고, 네. 10개월 이상의 이제 다 큰 고양이들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선호도를 갖다 조사를 하게 되면, 어리면 어릴수록 사료를 바꿨었을 때 잘 먹어요.
그쵸. 이걸 이제 네오필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오필릭. 예. 그리고 새로운 걸 먹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10개월 이상 돼서 노묘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걸 바꿔주게 되면 사료 바꾸기가 진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미만에 저도 네. 이제 행동학적으로는 많은 네. 걸 주시라고 그래서 하네요. 네오포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먹이는 사료를 굳이 바뀌실 필요는 없어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 고양이들 특히 노묘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꾸지는 마시고요. 3개월 이상 먹였을 때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 정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어린 애들을 키워주시는 분들은 사료를 2, 3개월에 한 번씩 자주 바꿔 먹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단백질이 들어갔었을 때 알러지가 있는지 속가낼 수가 있거든요. 속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처방식을 먹이거나 나중에 어떤 사료를 꼭 급여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네. 어렸었을 때 많은 사료에 노출이 되게 되면 쉽게 바꿔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로 쭉 가게 되면 어렸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다 컸었을 때 얘 아파가지고 신부전이 있었을 때 이걸 먹어야 되는데 거부하고 이러면 답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